안녕하세요. 진소예 작가의 짐승다운 열애설을 낭독한 북내레이터 루입니다. 이 소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강렬합니다. 털털한 성격의 보디가드인 여주인공과 정말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소유욕과 매서움을 지닌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길들여져가는 그 뜨거운 순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세요.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디오펍. 오아 대링턴 1. 차량에서 내려서자마자 숨죽여 눈자위를 움직였다. 차량이 마주오면 한 대는 대기해야 할 만큼 좁은 오솔길을 달려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길게 뻗은 길을 한참 올랐다. 그리고 이 길까지도 저택 일부라는 재은의 이야기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 것은 없다고 말했던 시온. 흔히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차, 기타 등등 굳이 법적으로 제 것이 아니어도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쓴다. 엘즈워스 것이지 내 건 아냐. 허탈하게 느껴지던 숨소리가 또다시 떠올랐다. 그렇게 도착한 저택은 어휘력이 부족한 저로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다. 방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5층 건물의 창 개수부터가 거대 리조트를 떠올리게 했고 버석하게 말라 외부와 단절된 온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 감탄사를 삼키며 제 코앞에 다가선 중년 여성과 마주한 지안. 고용인들의 대표로 느껴지는 여성이 공손한 자세로 지안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을 관리하는 슈엔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나이답지 않은 미성. 중국계 미국인일까. 지안이 한참은 연장자인 그녀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김아영입니다. 따라오시죠.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중년 여성의 카리스마에 숨이 막혔다. 완벽하게 틀어올린 머리카락하며 단아한 화장.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까지. 지안을 비롯 로열의 팀원 모두가 다소 놀란 표정으로 커다란 짐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지안의 곁으로 다가선 고용인들이 재윤과 동우가 들고 있던 가방을 대신에 받아들고 그들을 막았다. 짐은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명령입니다. 로열케이 여러분께서는 뒤쪽 고용인 숙소에서 편히 쉬십시오. 순식간에 이들을 에워싼 저택 고용인들. 무슨 소립니까? 저희는 아가씨에게 고용된 겁니다. 곁을 지키는 건 저희가 합니다. 이겸의 서리빨 날리는 음성에 앤이 한숨을 쉬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밤이 늦었습니다. 아가씨는 같은 여자가 모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남자분들께 밤을 맡기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을 만큼 완벽한 미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택에서 고용인들 숙소는 대략 200m 이상 떨어진 별채에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기 위해선 카메라 12대를 지나야 했다. 이겸의 어금니가 아드득 물린다. 안 됩니다. 정확히 위치 파악을 해야 하니 그쪽에서 양보하십시오. 이겸은 지지 않고 그녀와 대립했다. 양립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지안이 결국 이겸을 막아섰다. 팀장님, 걱정 마시고 쉬세요. 이곳에 오셔서 한 번도 못 쉬셨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받은 무전기가 코트 주머니 안에 잡혔다. 흔들림 없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고 이겸의 한쪽 눈썹이 비스듬히 치켜진다.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의 짐을 넘겨준 재윤과 동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올라오시죠.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절로 긴장된 침을 꿀꺽 삼키던 지안의 시선으로 저 멀리 시온이 탄 차량이 스쳤다. 이제야 저택에 도착한 듯 지정된 주차시설로 사라진 시온.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2층만 사용합니다. 식사는 엘즈워스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실 것이고 저희 역시 상주하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엘즈워스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니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이겸의 일행을 태운 차량이 고용인들 숙소로 이동했다. 정문이 열리고 시온과 브렛이 저택 안에 들어서자 각자의 자리에서 대기하던 이들이 후다닥 뛰어나와 그를 맞았다. 아가씨는 2층으로 모셨습니다. 조금 전 지안을 안내한 애니 다가와 시온의 곁에 선다. 시온이 그녀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자 전화를 받던 브렛은 그를 불러세웠다. 세아무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려하게 곡선을 그린 계단을 오르던 시온이 자리에 멈춰서며 브렛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놔. 그의 손에 건네진 휴대전화.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아무역 김익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정도 높낮이도 없는 시온의 말투. 품이 있는 너른 보폭으로 계단을 오른 그가 2층 복도 끝을 향해 뚜벅뚜벅 걸었다. 하하, 제가 무슨 일로 연락을 드렸겠습니까? 저희 딸이 혹 실수라도 하지 않았나 해서 말입니다. 의뭉스런 김익환의 목소리를 들은 시온의 미간의 실금이 그어졌다. 그럴 리가요. 정확히 3일 뒤 계약서를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얼어버릴 듯 서늘한 말투와 표정. 브렛의 눈동자가 한 점을 응시하고 수화기 속 상대는 잠시 침묵하며 숨을 쉬는 것에 온 힘을 쏟는다. 저기, 그게 무슨...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 것 같습니까? 네? 당신이 보낸 여자한테 손 떼 주십시오. 관심도 끊고 당신 딸 김아영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세아무역은 예정대로 RIS의 아래로 보내고 오늘 이후로 세아무역은 이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속이려던 게 아니라 아니,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고맙지. 그러니 세아에서 내게 연락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김익환의 답도 듣지 않은 채 브렛에게 휴대전화를 툭 던진 시온이 또벅또벅 복도를 가로질렀다. 수화기 안에서 터져나온 김익환의 외침. 답답하게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풀어버린 그가 브렛을 보며 미간을 찡그린다. 풀장을 쓸 수 있나?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쓸 거야.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지. 지안이 들어간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던 시온이 맞은편에 위치한 제 방문을 열며 고개를 비틀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너도 마찬가지. 엘저스님, 아, 그리고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시온의 눈빛이 일견 살벌해졌다. 물론 시비도 걸지 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아. 하지만 손끝 하나 건드렸다간 휴가는 반납이야. 알았나? 대답 없이 꼿꼿하게 서 있던 브렛을 뒤로하고 방으로 사라진 시온. 복도 끝창을 통해 유백색 달빛이 스며들었다. 혼자 남은 뒤에야 숨을 깊게 몰아쉬며 서서히 돌아선 브렛의 표정이 사라졌다. 시온은 여자에게 관대했지만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안의 방문을 응시하던 그가 가볍게 두어 번 노크했다. 브렛 벤자민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안이 오기 전 앤에게 손님 방의 잠금쇠를 없애놓으란 명령을 내렸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방문을 연 브렛. 끼익 소리를 내며 오래된 나무문이 열리고 그의 시야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지안이 보였다. 분명 최고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던 이지안이란 걸 기억하며 쓰게 웃어 보인 그
저기, 안녕하세요. 새파랗게 질린 초식동물. 적어도 브렛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 브렛의 뜬금없는 방문에 긴장한 지안이 트렁크를 툭 걷어차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행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가늠하듯 훑어내려가는 브렛의 시선을 애써 피해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며 쭈뼛쭈뼛. 지안은 브렛의 구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반대 방향으로 슬금슬금 움직였다. 하지만 브렛을 속일 수는 없는 일. 상대의 간격을 계산해가며 움직이는 이지안의 모습에 브렛은 티나지 않게 실소했다. 지안이 창가에 멈춰서며 묵직한 커튼을 한 줌 쥐곤 생긋 웃는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요. 그랬어? 네? 그래서 네가 누구라고? 정말 순식간이었다. 지안이 데뷔하기도 전에 뻗어나온 브렛의 팔. 커다란 손이 지안의 목을대를 스치고 그녀는 간신히 상체를 빼서 피했다. 그러나 반대편 손을 간과했다. 반대편 손으로 지안의 목을 조르듯 올가맨 브렛이 제 몸을 바짝 붙이며 그녀를 밀어 올렸다. 벽에 걸린 옷걸이처럼 지안의 몸이 들리고 얼굴은 사색으로 변한다. 하지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 지안. 도리어 당황한 쪽은 브렛이었다. 너 누구냐? 왜 자꾸 누구냐고 묻습니까? 숨이 막혀 갈라진 음성이 새어나왔다. 김아영이 아닌 건 알아. 누군지 물어. 어디서 왔지? 목을 잡아 올렸건만 지아는 놀라지 않았다. 공포와 두려움 따윈 보이지 않는 표정. 오히려 목을 조른 손에 매달려 브렛의 팔을 손쉽게 꺾어버린 지안이 미꾸라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브렛의 빈틈으로 파고든 지안. 날쌘 행동과 벼려진 눈빛에 브렛의 촉이 동했다. 순간 스쳤다 생각했건만 바닥을 구른 여자는 어느새 제 뒤로 돌아와 허리춤을 끌어안았다. 척추를 타고 흐른 오싹한 소름. 작은 여자에게서 느낀 칼날 같은 예리함에 브렛의 머릿속이 아찔하게 질렸다. 적이었다면 목이 날아갔을 순간. 허리춤을 끌어안는 건 적이 아니란 증거와도 같았다. 저를 노리는 상대에게 여유를 얻기 위해 로열에서 쓰는 방법. 너구나. 당혹스러움으로 힘이 들어갔던 브렛의 손이 허벅지 옆으로 툭 떨어졌다. 이제야 알겠다. 최이겸이 곁에 있고 로열의 보호를 받는 낯설지 않은 여자의 정체를. 이지안. 젠장, 죄송합니다. 지안이 팔을 풀었다. 서서히 돌아선 브렛이 달빛 아래 망연한 지안을 내려다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온 엘즈워스가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 알아버렸거든. 만약 그녀가 적이었다면 가차없이 목을 날려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시온은 여자를 제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고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으며 유독 과민하게 반응했다. 누구나 알아채 법한 시온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로열 K의 이지안입니다. 이건 위약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위약금? 네. 임무에 실패하는 바람에. 지안이 고개를 바짝 숙였다. 브렛의 시선이 한 점에 고정된다. 조금 전 자신이 들어 올렸던 목덜미에 남은 빨간 자국. 젠장. 지금 이지안의 정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목을 조를 생각은 없었다. 저 자국을 제가 만들었다는 걸 시온이 알게 된다면? 차라리 적이었다면 변명이라도 해보겠지만 적도 아니란다. 바로 제 손으로 특혜를 내려 영입한 이지안이라는 요원이었다. 담담하게 내려다보지만 그의 속은 뒤집히다 못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지안이 슬쩍 고개를 들어 머리를 극적인다. 브렛이 포마드로 정돈된 머리카락을 쓱 문지르며 목소리 끝을 떨었다. 너 네? 반문하는 지안의 목덜미를 가리킨 브렛이 굳게 닫힌 방문을 쓱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과 함께 파란 핏대가 선다.
입 다물고 있어. 네? 나랑은 만나지 않은 거로 하자.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브렛의 어조. 아연한 표정에 지안이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다. 저기, 네 말대로 어차피 13일이야. 네가 적이 아니라면 됐어. 나도 내 휴가를 반납하고 싶지 않으니 너도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 최희겸에게도 입 다물어. 차라리 네가 술집 여자였으면 낫을지도 몰라. 여자 경호는 안 돼. 창밖으로 마른 천둥이 먼 동력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지아는 브렛이 나간 뒤 한참을 얼빠진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술집 여자였으면 나았다니? 어째서? 어째서 여자 경호원을 싫어하는지 몰라도 제가 로열의 인원이란 걸 들켰을 때의 파문을 두려워한다는 걸 읽었다. 운명이라 여겨야 할까? 운명 따윈 믿어본 적 없건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운명 말곤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시온은 제게 말했었다. 살아서 내 눈앞에 있어, 새끼야. 그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기다림이었던 것 같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웃으면서 그 사고에 대해 떠들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툭툭 마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두꺼운 창문을 두드리고 서늘한 기가 감도는 커다란 침대 위엔 몸을 잔뜩 웅크린 그녀가 꿈속을 헤맨다. 규칙성 없는 빗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문이 열렸다. 조심스레 방문을 연 그가 지안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문을 닫고 침대로 다가왔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의 고정세를 확인한 뒤 풀썩. 자.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몸을 웅크린 지안을 내려다보았다. 어쩌다 김하영인 척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다. 칼은 와이즈의 경호를 맡은 이유도 대략 짐작이 되지만 머릿속에 혼란은 잠들지 않았다. 5년 전 엘즈워스 가문의 장남 라이언을 보호하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로열의 경호원이었으며 하나뿐인 형의 연인이었다. 신기하게 생각했다. 하늘의 별 같았던 라이언이 평범한 민간인과 사랑에 빠진 것 자체가 그에겐 흥미로운 일이었다. 둘은 열렬하게 사랑했고 부모님은 능력을 중시했던 가문답게 둘의 사랑을 응원했다. 약혼까지 마친 뒤에 라이언은 결혼을 앞두고 어느 공천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고는 일어났다. 보수 세력에서 고용한 저격수가 라이언을 노렸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똑똑히 보았다. 레드 스팟이 라이언의 심장에 고정됨과 동시에 여자는 뛰어들었다. 연인의 마음과 경호원의 책임을 다해 라이언을 살렸지만 여자는 즉사의 위험을 넘겼을 뿐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5년. 여전히 그녀는 호흡기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으며 라이언은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 병신처럼 여자만을 지키는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넘어온 왕좌. 라이언이 쓰고 있던 왕관이 자신에게 넘어오던 그날의 비참함을 잊을 수가 없다. 라이언은 웃어주었지만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그 이후 단 한 번도 라이언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경호원이라고? 묵직한 한숨을 깊게 내쉰 시온이 둘둘 말려있던 시트를 걷어냈다. 그러자 한기가 느껴지는 듯 몸을 더욱 웅크리는 지안. 전에도 그랬다. 베아트리체 호텔에서도 여자는 이렇게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다. 마치 제 몸을 보호하듯 뱃속의 태아처럼.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겨준 그가 지안의 옆에 풀썩 들어눕는다. 색색대는 숨소리에 뺨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어둠 속에 희미한 윤곽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그 뺨을 지나 콧날, 시트를 꽉 쥐고 있던 주먹에 입을 맞추고 베개 아래 손을 넣어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몸이 부드러워진다. 구겨졌던 미간이 풀어지고
입맛을 다시며 착 안겨왔다. 좋은 향기,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그토록 궁금했던 맛. 아니지. 맛은 아직 모르지. 피식 입가를 올리며 깨지 않을 만큼 얕은 키스를 건넨 뒤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긴 다리로 가는 몸을 올가맨다. 그는 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손에 닿는 모든 걸 꽉 쥐고 손을 풀지 않았다. 그래. 원한다면 놀아주마. 어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낮게 울린 속삭임이 스며드는 그 밤. 고즈넉한 빗소리를 자장가 삼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퍼진다.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 어떨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막내 아들처럼 좋아하는 견우는 항상 저만 보면 달려드는 비글이었다. 물론 견우가 싫은 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이젠 견우도 애견의 위치를 넘어서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자 엄마 아빠가 저보다 예뻐하는 견우에게 질투가 나더라. 그래서였다. 개와는 천적이라는 고양이를 키우면 어떨까 생각하며 여러 관련 사이트를 기웃거렸던 생각이 났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장난감 하나에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고양이의 습성. 제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가끔 개냥이처럼 파고들어 사람의 여린 곳을 훅 찌르는 매력을 가진 동물이란 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다.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누군가에게 전한 애정을 되돌려받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뭐 하시는 겁니까? 껌뻑껌뻑 긴 속눈썹을 깜빡이던 지안이 제 뺨에 키스하는 시온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는 눈앞에 그의 가슴팍이 있었지만 지금은 근사한 목선에 핏대가 보였다. 여자들이 남자 팔뚝에 솟은 핏대에 자지러진다더니. 그 마음이 10분 이해되고 있었다. 팔딱팔딱 뛰어대는 맥동이 느껴질 만큼 그는 저를 꽉 끌어안은 채 잠에서 깨어나던 참이다. 밤에 천둥번개가 너무 쳐서. 혼자 잘 수가 있어야지.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눈물이 고인 눈시울을 살짝 찡그리는 시온.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이 천둥이 무섭다고요? 아무리 봐도 천둥이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참나. 하지만 지안의 퉁명스런 어조가 시온을 더 자극했나 보다. 그가 지안의 몸에 올린 다리를 굽히며 허리를 움직이자 생각지 못한 단단함이 얇은 셔츠 너머 뚜렷하게 닿았다. 응. 천둥은 무서워. 그러니 이제 비바람치는 날엔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으로 와. 지금은 쨍쨍해요. 놔주십시오.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화장실? 네. 마려워요. 일부러 상체를 비틀어 빠져나오랬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오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의 향기. 놓아달라는 부탁이 무색하게 시온은 오히려 입가를 올리며 보송하게 마른 목덜미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턱 아래 남은 붉은 멍이 시온의 눈동자를 뒤흔든다. 보내주기 싫은데. 그냥 참으면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새빨개진 얼굴의 지안이 열오른 귓볼을 꽉 잡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참긴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부탁하잖아요. 놔주세요. 힘으로 안 되는 건 인정하나 보지? 근데 그거 알고 있나? 싱긋 미소 지었던 그가 나른하게 표정을 바꾸며 허리춤을 고정하던 손을 움직여 뒷머리를 움켜쥐었다. 지금이 딱 섹스하기 좋은 타이밍이란 걸. 지안의 얼빠진 표정과 시온의 태연한 미소가 만났다. 어버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지안. 아마 한 번에 갈걸? 입을 다물기도 전에 그의 하체가 한 번 더 묵직하게 닿았다. 잔뜩 예민해진 허벅지 사이로 찌르고 들어온 단단함.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너무나 선명하다 못해 적나라한 접촉이었다. 으악. 이봐요.
짧은 트레이닝 바지에 솔기로 본능의 덩어리가 꾹 눌리고 그는 비명을 막아내듯 입술을 덮쳐왔다. 지안의 짧은 손톱이 시온의 목덜미를 긁었다. 입안을 헤집던 혀는 뿌리까지 감아 제 입안으로 빨아들인다. 남자와의 키스에 창피함이 몰아친다. 턱 끝을 들어올리며 무릎을 모으지만 시온의 세워진 이가 목덜미를 콱 깨물었다. 짐승의 송곳니가 박히는 듯한 저릿함에 숨이 턱 막혔다. 패닉 상태에 빠진 듯 보이는 지안의 뺨에 키스하며 귓불을 핥자. 위험하다 못해 덜덜 떨릴 만큼 잔악한 미소. 아랫배에서부터 목 끝까지 찰흙 반죽이 들어찬 듯 꽉 막힌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시온의 머리채를 서서히 쥐어잡은 지안. 갑작스러운 키스에 한껏 놀랐지만 지안은 인정해야 했다. 이 상황이 딱히 싫진 않다는 걸. 남자와 하는 말장난이 싫지 않다는 걸 요트에서 받아들였다. 지안의 눈동자의 당황스러움에 조각이 하나둘 날카롭게 박혔다. 그럼 이제 쌤쌤인가? 네가 나를 흥분시켰으니 나도 널 흥분시켰고 내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립니까? 어딜 들어가요. 어디긴 어디야. 젖은 곳이지. 마음은 고함을 쳤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빠직빠직 금이 가는 듯한 지안의 표정에 비해 지독하게 느긋한 시온. 지안의 손목을 끌어모은 그가 이젠 빨갛다 못해 습기 오른 독한 표정에 지안을 내려다보며 두 눈을 가늘게 만들었다. 보통의 여자에게서 보기 힘든 반응? 설마? 너 설마 설마 뭐요? 시온의 모골대로 마른 침이 넘어가고 지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경험이 없나? 머릿속에 번개가 친다. 점광석화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시온에게 잡혀있던 손목을 잇는 힘껏 뽑아낸 지안의 주먹이 눈 깜짝할 새에 뻗어나갔다. 그게 질문입니까? 이 변태 자식아.